연문 1편이 개봉한 게 2008년도니까 연문 시리즈는 12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어벤져스와 토이스토리를 보내놨더니 올해는 엽사부를 보내야 하네요. 아이언맨이 은퇴해도 로다주가 은퇴한 일은 없었는데 공교롭게도 이번 영화는 연문과 견자단을 동시에 보내야 합니다. 이 간단한 리뷰에 스포라고 할 것도 없긴 한데 연문이 죽는 건 스포가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 역사에서도 연문은 1973년에 암으로 죽었어요. 연문 시리즈 최대의 장점이라고 하면 역시 견자단의 액션씬이라고 할 수 있고, 최대의 단점이라고 하면 중국에 대한 과한 민족주의적 정서, 역사 왜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4편도 장점과 단점을 모두 담았습니다. 이 시리즈의 재미있는 점은 실제 인물을 다루면서도 대다수 허구적인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사이에 실제 있었던 일을 살짝살짝 섞어놓는다는 것입니다. 실제 역사와 영화를 비교해봐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연문 시리즈 3편이 호평받는 이유는 뭘까요? 사실 3편의 단점들은 1, 2편에도 대다수 공유합니다. 3편의 가장 큰 단점은 여태껏 연문 시리즈를 지탱하고 있었던 중국뽕이 많이 맞아서입니다. 연문 1편의 핵심 내용은 중국인을 차별하는 일본 제국의 가라떼와 싸우는 것이고 2편의 핵심 내용은 중국인을 차별하는 서양 열강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에서 우리는 중국인이 아님에도 분노하고 공감할 수 있게 됩니다. 3편은 그런 내용이 좀 떨어집니다. 무조건 이겨야 할 숙적도 없고 사명도 없다 보니까 연문을 덜 응원하게 된다는 겁니다. 3편은 시리즈의 마지막으로서 아련하게 끝냈다면 나쁘지 않았겠지만 연문의 핵심을 달면서 그 완성도를 떨어뜨린 겁니다. 그리고 연문 4편은 다시금 연문 시리즈를 지탱한 핵심을 되찾았습니다. 식민시대는 끝났고 배경은 자유의 나라 미국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인을 차별한 서양인들이 있으며 거기에 그들은 일본의 무술인 가라떼를 사용합니다. 교포지부의 만사부는 2편의 홍사부를 닮아 있으며 미 해병대와의 싸움 2번은 모두 1, 2편의 최종 결정과 유사한 무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유사성을 바탕으로 4편의 설정들을 만들다 보니 조금 이상한 면들이 생긴 겁니다. 왜 동양 무술을 혐오한 인종차별주의자가 일본 무술인 가라떼를 사용하는지 궁금하시다면 그 해답이 여기 있습니다. 사실상 전작들에서 전혀 발전하지 못했고 극단적으로 보자면 뻔하고 유치한 플롯을 그대로 가져온 문제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영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전 예술 영화를 보러 온 게 아니라 연문을 보러 온 겁니다. 그 뻔하고 유치한 내용은 마치 지난 연문 시리즈를 오마주한 듯한 그런 감흥이었습니다. 국뽕도 심파도 그 순간만큼은 용서되었습니다. 여태껏 말한 것 외의 단점들을 굳이 꼽자면 먼저 연기의 어색함이 있습니다. 그냥 연기를 못한 특정 배우들이 있는 것도 있지만 그것 외의 큰 문제는 컷 자체의 어색함입니다. 서양인들과 중국인들이 같이 등장하는 씬들은 마치 두 개의 영상을 억지로 편집시킨 것과 같이 어색합니다. 두 명의 배우가 읽는 대본이 마치 다른 영화의 것처럼 맞아떨어지지가 않아요. 그야말로 케미가 안 맞아서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영화의 메인 빌런의 포지션인 스콧 에디킨슨은 의외로 잘 녹아들었다는 겁니다. 자막과 그 번역에 대해서 굳이 트집을 잡자면 학교 폭력 씬 직전에 요나가 하교한 장면을 보고 일진 애들이 Speak of the Devil 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걸 마녀가 나타났다? 이런 식으로 번역했더라고요. 저 표현을 일종의 관용구로 한국식으로 로컬라이징 하자면 호랑이도 제 말하면 됩니다. 이 정도로 번역해야 했었어요. 중국어는 제가 잘 몰라서 트집 못 잡겠습니다. 중국어 번역으로 트집을 잡자면 제 친구 중에 중국인 한 명이 있는데 그분이랑 같이 영화를 안 봐가지고서는 트집을 잘 못 잡겠네요. 역사 왜곡은 이제 이 시리즈의 정통성과도 같은 것이어서 까기도 웃깁니다. 근데 이 시리즈의 재미있는 점은 그 역사 왜곡 속에서 또 팩트를 몇 개는 섞는다는 것입니다. 연문의 제자 이소룡의 가라떼 대회 참가나 퍼포먼스, 그리고 명대사들 이런 고증은 또 지켜요. 이 시리즈 최고의 고증은 막바지에 노쇠한 연문이 목인장 수련의 비디오로 찍는 장면인데 이 비디오는 지금도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70대 후반에 자신의 무술 시연을 찍을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천천히 보시면 견자단이 영화를 찍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점들 같은 경우는 우선 기존작들의 장점을 그대로 가져왔다는 점들도 있습니다만 10년을 넘게 오려먹고 있는데도 전혀 질리지 않는 최고의 OST 마에스트로와 마찬가지로 전혀 질리지 않는 견자단 형님의 액션 등은 건재합니다. 마지막 30분을 위해서 엔드게임을 볼만한 가치가 있듯이 이 영화도 견자단 형님의 액션만으로도 표값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기존작들에 등장했었던 반가운 얼굴들도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반가운 건 연문2에서도 등장했던 연문 시리즈 최고의 아가리 파이터 나사부입니다. 전작에서도 식탁이 너무 미끄럽다라는 희대의 명언을 남겼던 그는 이번 작에서는 무대가 너무 작았다라는 대사로 갱신해줍니다. 비중이 있는 캐릭터도 아니고 전 시리즈 출연 다 합쳐도 5분도 안 될 캐릭터인데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어서 좋아하는 캐릭터. 당연한 거지만 이 영화를 중국이 최고다, 중국 무술이 최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당장 전작인 2편에서 나온 건데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건 위험합니다. 어떤 무술이 더 강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더 강한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 영화가 중국 쪽에 감정이입시킨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시리즈가 중국 뽕을 위한 영화라고 보는 건 또 이상합니다. 실존 인물인 연문은 국민당의 경찰이었고 공산당을 피해서 홍콩으로 도피한다는 것. 그런 사람을 공산 정부가 띄워주는 것도 웃기지 않습니까? 연문 시리즈의 시작을 알리는 것은 목인장 수련이었습니다. 그 목인장 수련을 아들에게 전수하며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영화의 포스터나 중간에 나오는 불타는 목인장이 우리에게 주는 느낌도 참 굉장합니다. 영화랑 상관없는 얘기긴 한데 웹툰 같은 매체에서 목인장을 무슨 샌드맨 마냥 정면으로 뿌리거나 부러뜨리는 신들이 곧잘 등장하는데 한번 쳐보고 그런 그림 좀 그리세요, 제발. 연문 4편 영화의 마지막 순간 1, 2, 3편의 클라이맥스 씬들이 오버랩되며 흘러갑니다. 모든 길을 함께해온 사람들이라면 그 순간들이 정말 감성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일본 분들과의 10대1, 공사부와의 대결, 타이슨과의 3분 매치, 무에타이와 복싱, 영춘권 미화전 등 그 모든 장면이 스쳐 지나가면서 우리는 연문의 죽음을 보게 됩니다. 연문의 죽음은 비단 연문의 죽음이 아니라 시리즈의 죽음이기도 하고 견자단의 배우 인생의 죽음이기도 합니다. 한 번의 장례식에 너무도 많은 것들을 떠나보내게 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엽사부.